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업무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하는 국토, 해양, 환경 분야는 우리 몸의 심장같이 중요한 국가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가 무너지거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의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경제활동의 기반인 국토와 해양이 환경과 조화가 될 때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행복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업무 보고를 하는 세 부처가 어떻게 협업을 하느냐에 따라 경제 재도약과 국민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 부처가 긴밀하고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서 더욱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터전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토, 해양, 환경 분야가 우리 경제 재도약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초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특히 이 세 부처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경제혁신의 필수 과제인 규제 개혁에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토부와 해수부, 환경부 소관의 입지 관련 규제가 정부 전체 규제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 부처가 정부 규제 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입지 규제 개선은 투자 활성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입지 규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 총량제 등 새로운 규제 관리 방식도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도를 개선하고도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해서 기업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규제 개혁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우리 모든 국민이 바라면서 일자리 창출 이렇게 외쳐봐도 규제 혁신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하고 제가 말을 하나 지어냈습니다. 규제 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죠? 이거를 좀 많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 규제 개혁 역시 중요합니다. 쾌적한 환경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고 환경 분야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경제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없는 예를 들면 이런 환경 규제가 우리나라에는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 활동과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치밀하게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개구리가 사는 물에다가 호수에다가 돌을 던졌을 때 개구리가 우리는 그냥 던졌지만 개구리는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다. 그런 우화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거를 규제하고 관련해서 짓기에는 좀 너무 심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필요하지 않냐 하고 현실을 더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규제를 만들었을 때 그거는 기업을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좀 심각한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화학물질 관련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업과 경제단체, 경제부처와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환경 문제는 규제보다도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발전된 환경기술 수준을 감안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환경 분야의 기술 개발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 규제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을 방문하거나 또는 또 외국에 나가서도 그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 중에서 그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뭔가 하고 유심히 들어보니까 하나는 환경 쪽이고 하나는 의료 보건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그냥 규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그 기술을 이용해서 신산업, 신시장, 신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데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었고 또 뭐 의료 분야에서도 이 스마트라든가 여러 가지 그 디지털 환경을 이용해서 그 굉장한 시장을 창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은 그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왜 그렇게 거기에 관심을 갖겠는가? 우리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분야가 규제로 뭐를 풀을 일이 아니라 어떤 지금 발달한 환경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에너지나 환경 분야도 개선을 하고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데 어떤 굉장한 어떤 보물이 여기 숨겨져 있다. 이렇게 좀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 심기 등의 이런 그 적극적 활동에도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 국토, 해양 환경 분야의 창조 경제 구현에도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다는 창조 경제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즉 차세대 해양 안전 종합관리 체계 등 융합 신산업과 크루즈 마리나 등 고부가 가치 관광 서비스 산업, 해양 플란트 같은 관련 산업 등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또 해운, 항만 산업도 재도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해양 플란트도 그거를 만들어 놓고 계속 또 그것을 관리하는 서비스도 자연히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는 또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산업을 비롯한 전통산업도 새로운 양식 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서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 구축은 우리 경제의 지평을 대륙으로 넓혀가는 것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분야입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논의만 무성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는데 작년에 한러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논의 진전에 물꼬가 트인 만큼 관련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구체화해 가기를 바랍니다. 또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대응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금년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조속히 확산돼 나가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그 밖에도 동북아 오일허브, 극지와 심해 개척, 항공산업, 물산업 등 국토 해양 환경 분야는 창조 경제의 잠재력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큰 만큼 세 부처가 막중한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생을 안정시키는 노력도 국토, 해양, 환경 분야의 핵심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불안 요인 중에 하나인 이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서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작년에 2차례의 대책 마련과 취득세 항구 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핵심 법안 처리를 통해서 주택시장 정상화에 노력한 결과 최근 거래가 늘어나면서 점차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부동산 경기 상황을 세밀하게 잘 살펴서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펼쳐가야 하겠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임대 활성화 등 수급 양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최근 여수, 부산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상 가능한 모든 부분에 안전수칙과 사전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초미세먼지, 화학사고 등 새로운 환경위해 요인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 겨울에는 대기 중에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해서 국민 건강과 생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대기 오염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화학물질 사용, 유통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수칙을 체계화하고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노력도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국과 환경외교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급증하고 있는 화학사고와 기상이변 등 국토, 해양, 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필요한 보완을 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 세 부처가 할 일이 엄청 많지요.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방만 경영이나 지역 민원성 SOC 사업 등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년간의 그 부채 규모가 47조에서 224조로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과거 정부의 국책 사업을 떠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격하게 늘기도 했지만 해당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과도한 복지 비용 등도 주요 원인인 것이 사실입니다.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합심해서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과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할 부분 등을 구체화해서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철도산업 경쟁 체제 도입 과정에서 본 것 같이 근거 없는 괴담이나 노조의 불법 파업 등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지연시키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공공부문 개혁 관련 정책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토부 산하협회에서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저장되고 방치되고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것이 잘 지켜질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런 문제들이 과거부터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뭐 의뢰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잘못된 문제들을 철저히 파악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 보고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 장관입니다. 대통령님을 모시고 2014년도 환경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평가와 올해 정책방향 핵심 정책과제 국민행복 로드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평가와 올해 정책방향입니다. 작년은 고품위 환경복지 본격화의 마중물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국민 안심의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화학안전관리체계를 선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민들께 행복한 환경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지속가능국가 구현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많았습니다. 화학사고 가징금 제도 도입 시 부담을 우려하는 기업과의 선제적 소통, 홍보가 부족하였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화학사고 등 국민적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등 체감 성과도 미흡합니다. 올해는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와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보람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정 2년차 들어 국민들은 유해 물질로부터의 안전, 먹는 물 안전 등을 주요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자원과 에너지 빈국임에도 불구하고 폐자원 매립률이 과다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OECD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한편 환경관리 방식은 40년 전 낡은 틀을 유지하고 있어 효율, 효과가 떨어지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기업은 환경규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똑똑한 환경규제, 비정상의 정상화 등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펼쳐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와 지속가능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고품위 환경복지 구현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정책의 추진 기조하에 3개의 핵심 정책과제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 분야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지난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고 미세먼지 시범 예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 간 혼선, 관리대책 미흡 등으로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보와 기상청의 일기예보, 황사예보 간 엇박자 문제가 없도록 양 예보부서가 함께 예보하는 합동예보제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날아올 때 창문을 열어도 되는지, 바깥 활동을 해도 되는지 행동 요령을 국민께 스마트폰 앱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겠습니다. 사업장과 자동차 관리 대책을 선진하여 국내분 미세먼지 등을 우선 줄이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조기에 줄도록 동부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범부처 화학물질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화평법, 화관법을 재개정하여 선진적 안전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사전 홍보와 소통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업계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 제품으로부터의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화학물질 관리로 기업 부담이 줄면서도 화학 안전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등급별로 안전관리 수준을 차별화하고 무상 안전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고용부, 방재청 등 관련 부처 요원들로 신설한 합동방재센터 6개소를 조기에 정착시켜 화학사고 예방과 유사시 수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탈취제, 방향제 등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건강한 물 환경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독성 녹조 물질 문제는 없었지만
과학적 조사 연구가 부족하여 대증적 처방에 머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돗물도 불신이 높아 음용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혈중 수은 농도치가 미국, 캐나다의 4배 내지 7배로 높아 대책을 서둘러야 할 상황입니다. 녹조 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키스 등 6개기관으로 녹조 연구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녹조 문제 해결책을 입체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서 나아가 주민이 직접 수질을 확인해보고 안심하고 드시게 하는 다양한 제도와 홍보를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은 과다 노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배출원 관리를 본격화하는 한편 국제적 감축 노력에도 참여하겠습니다. 어린이 농어촌에 대한 환경 서비스 확충을 추진했습니다. 환경 안전을 진단한 어린이 활동공간 2,000개소 중 절반 가까운 많은 곳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했는데 실효적 지원 부족과 함께 운영 주체의 인식 전환과 각성이 필요한 시정입니다. 60, 70년대 보급되었던 농어촌 지역 성면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를 2012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나 개량비가 제외돼 30년경과 40만 동 중 2만 8천 동만 개량된 상황입니다. 안전한 어린이 활동관을 만들기 위하여 내장공사 준공전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어린이 용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들을 확대 지정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액을 인상하여 보다 많은 지붕을 조기에 철거, 개량하는 한편 상하수도, 지하수 등 농어촌 환경을 개선하여 도농 환경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선진국형 환경오염 피해 구제 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와 수없이 소통하고 협의하여 작년 12월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배상 이행 수단 등에 대한 일부 이견이 남아있어 대화가 더 필요합니다. 현재는 화학사고 등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입증이 어려워 구제받기 어렵고 기업은 운영이 어렵거나 막대한 손실을 안게 되며 국민이 치유 비용을 대신 떠안아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구제제도를 차질 없이 도입하되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설계하여 국민은 신속한 피해 구제를, 기업은 지속 경영을 기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님 방중 성과로 따오기 수컷 2개체를 반입하는 등 고유 생태계를 되살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고병원성 AI 발병 등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생태계 교란 외래종이 확산하면서 고유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 질병을 관리 강화하기 위해 첫瀬서식지 예찰을 확대하는 한편 질병 관리 역량을 조기 확충하여 역학조사 등 전주기 관리를 자주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7종의 증식, 복원 사업을 착수하고 뉴트리아와 같은 생태계 교란종을 집중 퇴치하여 2023년까지 고유 생태계 질서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출하는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문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과제입니다. 지난해 6개 시도에서 시범 시행한 TV, 냉장고 등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제는 국민 99.6%가 만족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술 진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로 인하여 신종 재활용 기술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유용자원의 재활용 강화에 필수적인 폐기물 매립 소각 부담금 등 자원순환제도 도입에 산업계 우려가 여전합니다. 자원 다소비국이면서 자원 빈국인 우리 한계 조건을 극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대형 폐가전 무상 수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이 재활용에 더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고부가 업사이클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폐기물 직매립 재료화 시범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원순환 사회 전환 촉진법을 연내에 제정하겠습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 정부가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봉착했던 난관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생산전력 내전 수입 등 경제적 자립 운영 기반을 제공하는 문제, 필요 폐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보장하는 문제 등의 문제를 관련 부처와 협업으로 해결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는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지정 등
국제공약 이행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만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와 국민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이 부족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해 관계자 간 이견 조정과 설득도 여전한 숙제입니다. 2015년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는 민간의 창의적 감축 방법이 발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국제공약을 지키는 방안을 함께 만들기 위한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서구 선진국들과는 정반대로 72%나 과점하는 중대형 승용차를 점진적으로 경소형차로 바꿔나가도록 유도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도 업계와 함께 설계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작업도 착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신산업, 신기술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2만 배나 되는 불화가스 등의 감축 기술을 중점 개발하겠습니다. 또 신산업이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확대 보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2배가 될 정도로 급성장하는 세계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6대 핵심 환경기술을 육성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에 선택과 집중이 미흡하고 유망산업 브랜드화 전략도 미비하여 기술 진보가 늦고 환경산업체들이 영세한 실정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등 4대 수출 전략형 기술들을 상용화 위주로 개발하는 한편 창업부터 글로벌 중견기업까지 도약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과 역량이 우수한 내수형 기업을 수출형 스타 기업으로 지정 육성하고 중점 협력국별로 진출 전략을 육성하여 수립하여 환경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와 인천 환경산업 실증화 단지를 조성, 산업별 직접화와 전주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이디어를 손쉽게 사업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의약품이 46% 이상이 생물 추출 물질로 만들어질 정도로 생물 다양성은 유용성이 무한한 분야입니다.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등 우수 생태 자원과 야생화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생태관광 자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9월 평창에서 예정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 생물자원 경쟁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난해 세계환경의 날에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잘 구현하여 경제도 살고 환경도 살며 국민이 행복한 지속 가능한 국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환경규제를 개혁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규제는 철저히 준수하되 지킬 수 없는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술 진보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는 똑똑한 규제로 전환하겠습니다. 환경 안전이 확보되면 자유도를 허용하는 유연한 제도로 기존의 경직적 규제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먹는 불보다 더 강한 원폐수 기준으로 입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재 53종으로 한정해 허용하는 폐기물 재활용 방법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일몰제 적용 대상 규제를 금년 50%, 2016년 75%까지 확대하고 숨어있는 규제도 전수조사하여 개혁하겠습니다. 경제성 있는 최상가용기법을 적용하는 선진형 통합 환경관리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최대 9개까지 중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허가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 처리 기준을 설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허가 내용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상가용기법이 적용되도록 하여 우수 환경기술의 왕성한 개발과 실적용을 촉진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기업,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 협업하여 제도의 장점이 현장에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법률뿐 아니라 디테일까지 꼼꼼히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규제 개혁 노력을 상시와 체계화하기 위해 찾아 나서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손톱 및 가시 등 환경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수요자들의 의견을 듣고 환경규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여 개선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규제 개선 방안은 중요도에 따라 장관과 차관이 직접 챙겨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는 이기감과 절박감을 갖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퇴직금 가산지급, 고용세습 등
비합리적 경영 관행을 철저히 바로잡겠습니다. 나아가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업무, 단순 시설 관리 성격의 업무는 과감히 민간에 넘기고 공공기관 고유 목적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핵심 정책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여 국민 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민, 농어민, 기업인, 그 다음에 전국민, 또 말 못하는 동식물 수요자별로 로드맵상 정책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고 3,000개의 신규 환경 일자리를 금년 중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다 하였습니다. 금일 보고드린 주요 정책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지속가능하고 국민이 행복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오염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 좀 효과도 있겠지만 산업계에서는 이제 그 보험 의무라든가 이런 거에 따른 그 부담 그런 것을 좀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 산업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는 잘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 걱정하시듯이 산업계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산업계하고 포럼을 만들어서 수많은 대화를 했고요. 또 그 법안을 만든 이후에도 이런저런 이견들이 있어서 추가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작년 12월에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험 요율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별로 이렇게 어떤 하한을 좀 조금 다르게 차별화해주고 그런 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경제 5단체, 그다음에 보험 개발원 등과 함께 그 설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담은 줄이면서도 또 사고 났을 때 피해자들한테 지연되지 않고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면서도 기업은 기업대로 안전 경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소기업은 아무리 적은 보험이라 하더라도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주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라는 게 이렇게 들으면은 미처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했구나. 그런 아주 소중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정말 보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로 환경과 조화되고 활기찬 지역 살리기로 정해보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잘 조화시킬 경우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쾌적한 환경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세 부처가 협업을 잘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선정했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문해남 해양정책실장께서 발제를 하신 후 관련 분야 전문가와 청년위원회 패널 중에서 지정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정책실장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 발제를 맡게 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문해남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환경과 조화되고 활기찬 지역 살리기입니다. 먼저 몇 장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바다와 집들이 잘 조화된 사진과 시멘트 벽에 그린 벽화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사진입니다. 어느 대도시의 멋진 전경인데요. 미세먼지가 뒤덮이니까 어쩐지 도시의 미래까지 어두워 보이는군요. 조그만 공장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환경과 조화되는 지역 살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역 살리기는 왜 중요하고 왜 환경과 조화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지역이 살아날 때 경제가 튼튼해지고 환경과 조화될 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체만 튼튼하다고 좋은 육상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육상선수 우사인 볼트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상체와 하체가 균형 있게 발달해야 훌륭한 스프린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조금 어둡네요. 지방도시와 농어촌이 동반 쇠퇴하고 있으며 환경성과지수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제는 지금까지의 환경보전과 개발이 상충되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환경보호와 지역 살리기는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것들을 창의적으로 융합한 국민 행복의 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몇 가지 좋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후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 재생 사업의 예입니다. 부산 동구에 있는 삼복도로의 옛날 모습입니다. 여기에 벽화를 그리고 전망대를 설치하자 연간 5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복교되어 도로로 사용되어 왔던 전주 노송천의 예전 모습입니다. 환경부가 그런 노송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했고 국토교통부는 주변에 테마 가로를 조성했습니다. 그러자 지역민의 웃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인기방송 프로그램인 아빠 어디가에 나왔던 충남 태안의 어촌 체험마을입니다. 작년 한 해 전국 90개 어촌 체험마을에 95만 명이 방문하여 228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부산 송도해수욕장 침식복원 사업은 연안의 가치를 재창출하여 사업 이전보다 관광객 수가 30배 이상 늘었습니다. 천혜의 자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관광 자원화하는 것도 대표적인 지역 살리기 모델입니다. 잘 아시는 경남 창녕군 우포늪과 전남 진도군 관매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역 살리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지역의 특성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관심과 부처 간, 또 민간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창의적 발상으로 이해 당사자 간 상생하려는 타협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독일 사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루르 지방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끈 세계 최고의 중화학 공업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산업이 쇠퇴하면서 듀이스부르크와 에센 같은 곳에 있던 방치된 공장들은 보기 흉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독일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장을 철거하는 대신 문화와 환경을 입혀 관광 명소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제 그 폐허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되었고 창의적 개척 정신의 모범 사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토론하려고 하는 내용은 대통령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경제혁신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창출될 때 우리 경제의 체질도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전남 진도군 감매도 주민이신 박길성님께서 어렵게 참석해 주셨는데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전남 진도군 감매도에서 온 박길석입니다.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데 영광입니다. 저희 감매도는 세계 마을 200여 명이 거주하며 톡과 미역이 주업으로 살고 있습니다. 2010년 국립공원 구역 조정 당시 재척 예정 마을이었으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자 전 주민이 환경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국립공원에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품마을 공모전을 통해 명품마을 1호가 조성되었습니다. 한 해 여름 2천여 명의 한시적인 해수욕 관광객이었던 감매도가 명품마을 조성 후 사계절 관광지로 탈바꿈되면서 2010년 1억 8천만 원의 소득이 2013년 16억 약 9배의 생태 소득 관광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도 19명이 기양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KBS 1박 2일 방영 이후 연간 4, 5만 명이 찾아오는 탐방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탐방객 이용 시설 부족과 홈페이지 관리 등 경험 부족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관광 지원이 아닌 명품마을 1호로서 걸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 문화 등을 발굴하여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마을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직접 체감하고 계신 감매도 명품마을 생태관광의 효과와 성공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 대박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 생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계시다가 지난해 11월 국립생태원 발족과 함께 국립생태원장을 맡고 계신 최재천 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생태원장 최재천입니다. 세계적으로 생태관광이 지금 관광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금수강산을 자랑한 우리나라가 이 시점에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생태관광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한 건 저는 아주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태관광을 더욱 활성화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이 조기에 활성화하려면 어떤 의미에서 제일 멋진 전략 중에 하나는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그걸 홍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는 명품 마을 대단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국립생태원은 원래 갯벌을 메워서 산업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걸 환경을 보존하는 쪽으로 돌려서 정말 새로운 개념의 생태 관광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실 때 대장금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날 핵심 주제였던 생태관광, 문화관광, 음식관광 이 세 개를 대장금하고 융합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발상을 해서 지금 저희는 대장금 생태 문화 관광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이미 대장금 대본을 몇천 페이지에 있는 대본을 전부 뒤져서 200여 종의 야생화 또는 식재료 식물 목록을 지금 확보했고요. 그래서 경내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해서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생태학자가 직접 같이 들어가서 식물들을 확인하고 공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채집해서 내려오면 대장금이 직접 요리를 해주는 상품을 지금 하나 개발하려고 지금 굉장히 이미 기대됩니다. 네, 착수했습니다. 둘째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기획에 발맞춰서 이 생태관광이 제대로 발을 붙이려면 정보 포털 원스톱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면 제 생각에 생태관광은 청년 일자리는 물론이고 노년층 일자리에도 상당히 기여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창조산업에 상당히 좀 좋은 예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셋째, 지금 몇 분 얘기를 들으셨지만 지역과 전문기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국립공원이 하고 있는 명품 마을 사업에서 지역마다 특화된 어떤 야생화 단지를 개발한다. 그럼 굉장히 훌륭한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국립생태원도 이미 서천군이 금강하구 조류생태전시관이나 여러 그 지역에 있는 관광지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함께 협업해서 하루 여행권이 아니고 그야말로 1박 2일 생태 관광 여행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제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가 생태 관광을 너무 추진하다 보면 아직은 생태 관광의 개념이 확 제대로 이렇게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사람들만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왁자지껄 이른바 대중 자연관광이 돼버리면 오히려 이게 자연을 파괴하고요. 또 잘못하면 생태관광의 이미지를 초반에 훼손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어떤 전문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지원해 주시면 우리 국립생태원이 주도할 의사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생태 전문가답게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의견이 기대되는 청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강송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 환경부의 생태관광은 오늘 토론 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몇 가지 개선할 점도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 그리고 환경부의 생태관광은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관매도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살펴보면 관광객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가 없거나 혹은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 문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따른 정보 또한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마을에 대한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개선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SNS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한번 젊은 층에 입소문이 나면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험 위주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휴식과 함께 교육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청년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의 생태계, 전통, 문화 등은 그 지역의 청년들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생태관광 해설사 또는 홍보 관련 직업 등의 취업을 확대하여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 살리기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재들을 지역에서도 활용하여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더 힘을 낼 수 있고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하고 오실 수 있는 볼거리가 많은 생태관광 명품 마을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청년의 입장에서 지역 살리기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과 조화되고 활기찬 지역 살리기를 주제로 민간 전문가와 청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창의적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지역 개발을 추진할 때 지역 주민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토론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정책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나아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계 부처가 합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 전반에 대한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여러 말씀 중에서 각 부처의 도시재생 관련 예산이 흩어져 있는데 이거를 좀 모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좋은 일 한다고 이 부처도 만들고 저 부처도 만들고 근데 효과적으로 돕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 관련 예산도 모아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되고 또 이거는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여기저기 ht어져 있는 거는 좀 모아서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포탈 서비스가 또 이것도 각 부처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어떤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도 찾지 못한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주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여기도 해야 되냐 저기도 해야 되냐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연락을 못 합니다. 근데 국민들 머릿속에 전부 119라는 번호가 각인돼 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생태 분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포탈 서비스도 하나로 모아서 거기만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것은 모두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우리 지금 정부에서는 이 시대의 정부에서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은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개발 사업하고는 달리 지역 주민이 중심이 돼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등 관련 부처는 이 지자체라든가 또 지역 주민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 도시 재생 모델을 발굴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무슨 관광을 하거나 이럴 적에도 여기나 저기나 똑같다. 또 음식 무슨 축제가 있는데 여기 가도 저기 가도 특색이 똑같다 하면은 관광객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 그 다른 특색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특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지역에 사는 주민일 거고, 또 거기에 전문가 지원이 같이 들어가서 그것을 좀 더 이렇게 발전시키는 이런 방법이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화성시의 어촌 체험마을 그 조성 사업은 주민들의 그 참여하에 어가 소득도 높이고 또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그 새어촌 운동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어촌 운동을 통해서 그 어촌 체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컨텐츠를 잘 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아까도 그 발제에서 여러 나라의 그 예를 우리가 봤는데, 우리 주민들도 이렇게 그냥 무심코 생각을 하다가 외국의 이런 예를 보면 우리 마을에는 저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촌이면 어촌, 또 다른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 이런 데에 다른 나라가 좋은 예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좀 사진으로나 좀 찍어서 CD를 만들든지,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우리 어촌에 있는 분들 또는 농촌에 있는 분들하고 다 모여서 외국에 이런 예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다 하는 거를 전부 보여줄 수 있으면 그 주민들이 보고 정말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좀 샘솟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또 느낀 것이, 왜 이렇게 자꾸 젊은이들이 어촌, 농촌을 떠나느냐. 결국은 거기에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니까 젊은이들도 돌아오더라. 이제 그것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태 관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게 되면 떠났던 젊은이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농촌에서도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게 어거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지역이 전부 활성화돼서 소득이 생기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자연히 젊은이들도 돌아오게 된다.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된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하드웨어적인 지원을 많이 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역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색다른 그런 체험을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CD를 이렇게 갖고 좀 소개하는 얘기도 했지만, 또 거기에 많은 연구를 한 전문가 이런 분들이 가서 또 그쪽에 주민들께 아주 재미나게 강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멕시코의 어떤 해안 지역의 도시는 하도 볼거리가 많아갖고 조금 과장이 됐겠죠. 저는 좀 과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365일 거기 머물어도 매일 새로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장을 해도 그만큼 뭐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다만 발굴을 못하고 또 그것이 있어도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 분야 전문가라 하더라도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잘 알지 못하면 또 프로그램 짜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스토리를 살려서 매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또 정부가 이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또 관매도처럼 국립공원의 입지를 살려서 주민들 삶도 향상되고 관광 수입이 높아지는 이런 사례를 접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매도가 매화를 보는 섬이라는 뜻이겠죠. 이게 매화를 보는 섬. 이름도 참 아름다운데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보석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 TV에서 여행 프로그램이 유행인데 생태 관광은 아름다운 생태 경관을 보면서 힐링도 되고 또 지역의 자연과 역사, 전통 문화를 보고 느끼는
교육의 장도 되고 또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무리 아름다운 경관이 있어도 주민들의 힘만으로 이것을 홍보하거나 관광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노력은 역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역시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쉬운 게 지역에서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해서 이것이 국립공원관리공단 또 국립생태원 같은 전문기관들이 지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체계적 연구 또 관광을 위한 연구를 먼저 잘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은 좀 어떤 곳에서는 이래요. 여기가 아주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홍보가 어디 TV에 나는 게 무섭대요. 왜냐하면 그냥 막 와가지고 그 지역이 다 그냥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이 관광객도 좋고 또 지역 주민들도 좋게 이렇게 되려면은 역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립생태원 같은 데서 좀 이런 거를 맡아서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서 국토부와 환경부가 구체적인 규제 개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줘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지 규제 최소 지구는 인구와 산업이 모여있는 도시 내에서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가지고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가 있어서 규제 개혁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 제도의 취지가 좋아도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나 국토부 또 도시계획운영위원회 등에서 해당 지구의 토지 이용 계획이나 건축 기준 등에 대해서 감나라 배추나라 하는 식으로 간섭을 하게 되면 또 규제 완화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제도를 치밀하게 설계해서 실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환경부가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과학기술 진보가 반영되는 합리적 통합환경 관리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기대가 큽니다. 지킬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를 하되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꼭 필요한 규제인 경우에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환경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한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이 돼서 내년 업무 보고 때는 환경 규제가 확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기업과 국민 사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업과 국민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 하면은 1년 동안 노력한 것이 헛수고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 얘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한 세 부처는 어느 부처보다도 업무 연관성이 큰 부처입니다. 그만큼 이 세 부처가 경제 재도약과 국민 행복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어떻게 협업을 해 나가느냐, 이것은 이 나가느냐는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국정 과제 달성에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강을 놓고 국토교통부는 수량 관리, 환경부는 수질 관리로 영역을 구분해 놓는 것은 업무 추진을 위해서 구분을 해 놓는 것이지 우리의 강을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에는 두 부처가 따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강물과 바닷물의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일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부처가 힘을 합해서 우리의 산하와 바다를 잘 가꾸고 관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토론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